아직 당장 급한 위치는 아니니까 뭐 이제 향후에 서서히 좋은 진행이 나올 때, 좋은 자리가 나올 때 그때 타이밍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을 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뭐 대응을 하든 뭘 하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넥스틸이에요. 이 종목이 지금 진행을 보시면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음, 뭐 전체적으로 중장기 주가를 보셔도 2025년 하반기 들면서 계속 내렸죠. 그래서 15,000원에서 9,000원대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은 일단 기업 자체가 상당히 좀 우량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깔려 있는 기업이고요. 주로 이제 기업 설명을 보시면은 이제 송유관 그리고 뭐 구조용 강관 이런 게 주로 생산 주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석유협회에서 인정한 유전관과 송유관을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강관 업체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26인치 대구경 강관 설비 뭐 이런 거 하고 또 풍력 에너지 쪽에도 지금 투자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종목이 오를 때 풍력 관련주인가? 나는 그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회사하고 또 세아제강이라는 게 또 같이 오르거든요. 세아제강도 최근에 보면 오름세를 보입니다. 이 회사도 지금 경북권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구조형 강관 이런 게 주로 그러면 이제 배관용, 유정용 이런 것들을 주로 생산하는 강관 업체거든요. 얘네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는 결국은 알래스카 가스전하고 그 다음에 그 중동 석유 수송관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겹쳐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들은 뭐냐면은 세아제강은 절대적인 저평가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0.3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자산을 다 갖다 팔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4,430억인데 최소한 자산이 1조 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 넥스틸도 역시 비슷합니다. 4,300억인데 PBR이 0.6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다 갖다 팔면은 뭐 한 최소한 한 뭐 7천억, 8천억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당연히 팔 생각은 없겠죠. 지금 뭐 작년에 그렇게 좀 주가가 바닥을 헤맬 때도 영업이익이 400억 나왔으니까 400억짜리 회사가 지금 주가가 급등해서 4,3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용 재료를 제작하고 수출을 하는 기업들은 수익성이 굉장히 안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변화가 별로 없다 보니까 뭔가 이슈가 없으면 오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슈가 필요하고 그 이슈에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번에 이슈가 나온 게 이제 그거잖아요. 중동의 석유 송유관 기대 심리. 그 다음에 또 알래스카 가스관 가스관인데 이 특히 가스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스가 극저온으로 수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액체 형태로 수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체 형태로 사용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이너스 뭐 190도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철관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에 맞는 철관을 써야 되는데 이런 거에 따른 기술력이 중요하고 또 만약에 중동에다가 석유관을 깐다라고 하더라도 미국 석유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관을 생산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소요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동 사태는 이 회사의 득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주가가 처음에 매수가 한번 들어오고 분봉상에서도 후속 매수가 어제 한번 더 들어온 거죠. 후속 매수가 빨리 들어온다? 그러면 이거는 수급이 계속 따라 붙어주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보면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기관은 여기에는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죠. 뭐 주가가 계속 오르면은 또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위치에 속해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이제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는 시점인데, 아시다시피 전쟁 이슈가 어떤 게 또 터질지 모르고 증시가 상승할 때는 무조건 하락을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코스닥 시장이 2%나 올라요. 사실 뭐 2%를 오른다는데 뭐가 오르는 거지 이 생각은 많이 안 들어요. 뭐가 오르고 있지 이 생각이 많이 들고, 뭐 때문에 강하다 이 생각은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체감은 사실 조금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는 언제든지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시점에 타이밍을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미국 내 노후 간 교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이슈는 아닌 것 같고, 기대 심리가 투자에 펌프질을 시키는 거니까 그 기대 심리가 제일 큰 게 이제 중동 송유관 신규 공사, 그 다음에 알래스카의 LNG 가스전 이거에 대한 공사, 그리고 이 가스관을 납품하려면은 극 좋은 가스관, 특수관을 납품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화되어 있는 게 넥스틸.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압축이 되는 거는 넥스틸하고 세아제강입니다. 뭐 그밖에 다른 여타 제강주들도 강관주들도 오르긴 올랐는데 기업 내용이 조금 별로거나 뭐 아니면 조금 상황이 애매하거나 이런 기업들이 많아서 그 두 종목으로 압축을 했고요. 절대적으로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아제강입니다. 예,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권에도 있지만은 뭐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늘었어요. 움직임이 좀 활발해진 편인데 그래도 우리 니즈에는 좀 부족해요. 상승이 아주 강력하진 않으니까 이걸 사서 뭐 망한다, 상황이 안 좋다 이럴 일은 없어요. 기업 자체도 워낙 좋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주식을 사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니까 탄력이 좀 더 빨라야 돼요. 그래서 탄력이 빠르려면은 결국 주가의 성장성이나 기대심, 그다음에 수급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래서 저평가만으로는 조금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맞는 성장성, 이거는 넥스틸이 유리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라면은 넥스틸을 선택. 그도 그럴 것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일단 이 종목이 훨씬 빠르잖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제도 장중에 23%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처음에 오를 때도 그때도 23% 올랐고, 상한가를 빵빵 쳐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지만은 지금 분봉상에 진행 들어오는 걸 보면은 그래도 꾸준히 매수 들어와 주거든요. 거래도 꾸준히 붙고, 그리고 여기 조정받는 구간에도 최근에 시장에 관심이 많이 늘었다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진행하는 모양새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는 차트를 하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는 저게 저런 차트가 형성되면은 어떤 시장의 분위기를 타고 있는지, 이 예술 작품을 감상할 때 뭐 센치 재고 뭐 무게 재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대충 거리를 멀리서 두고 봤을 때 어떤 느낌이다 이런 걸 보잖아요. 예술 작품을 볼 때. 근데 저도 이제 차트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많이 봤다는 게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직업이니까 워낙 오래 보다 보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게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있는 차트인지, 그다음에 소외되고 있는 차트인지, 아니면은 뭐 잡주인지, 또 대형 우량주인지, 아니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지, 개인들이 단발성 매수가 들어오는 건지, 이게 대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일봉상의 진행을 봤을 때는 개인들이 단타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분봉상의 진행을 보면은 꾸준히 매수가 계속 조정 받을 때도 그렇고
오를 때도 그렇고 계속 뭔가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타 치겠다고 따라가면은 무조건 코피 터지고 저점 매수하면 먹혀요.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기대 심리긴 하지만은 완전 단발성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저점 매수 시도를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중동발 그런 수주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금방 없어지지 않고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격이 내려오면은 별도로 또 사인을 내겠지만은 지금 제 기대 심리에는 대략적으로 한 15,000원에서 16,000원 선 이 정도를 가격대로 매수 가격대로 보고 있다. 예,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최대 만약에 시장이 나빠서 안 좋아도 14,000원대 정도 선에서 한번 더 공략을 노려볼 만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게 LNG예요. 047050. 오늘 S&T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LNG 쪽의 분위기가 좋아요. S&T 에너지가 오늘 글쎄 이대로 같으면 지금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거기서 팍 밀려버리지만 않으면은 제 생각에는 오늘 양봉 뽑고 끝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전고점 돌파 아닙니까? 신고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스 쪽의 분위기가 지금 계속 좋아요.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1월 달부터 벌써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는데 움직임이 아주 빠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월, 3월, 4월이 횡보하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횡보를 하고는 있지만은 보시면은 하락했을 때 빠르게 매수 들어오고, 하락했을 때 빠르게 매수 들어오고 이런 식의 진행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거는 결국 후속 매수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후속 매수를 좀 쭉 보니까 특히 4월 초에 기관 이쪽에서 많이 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사나 싶어서 봤더니만은 역시 가스전 때문이에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실은 알래스카 가스전 사업에 제일 적극적이에요. 사실 기업들이 지금 알래스카 가스전을 투자를 결정하긴 했지만은 조금 자꾸 몸을 사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스를 추출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초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가스를 지금 그 공사비를 포함시켜서 팔라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망설였는데 지금 중동 전쟁 터지고는 얘기가 달라진 거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가스가 있는가? 지금 그렇잖아요. GS 글로벌이 석탄 채굴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도네시아 광산에 대한 석탄 채굴권을 갖고 있으니까 석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그 에너지 안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알래스카 가스전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적극적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글렌 팔은 알래스카 파트너스 이 회사의 지분을 125억을 들여서 1.17%를 보유했습니다. 요 회사가 뭐냐 하면은 이제 그 가스 개발사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125억이면은 금액 자체는 크진 않는데, 근데 이 지분을 가져오면서 뭐가 생겼냐면은 연간 100만 톤, 연간 100만 톤의 가스 확보, 예, 가스 권리죠. 가스 권리, 예, 그걸 확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0만 톤은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지분을 가져가면서.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에너지 안보의 어떤 차원이라는 거죠. 단순히 그냥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예전에 뭐 포스코 그룹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 리튬에 대한 채굴권도 갖고 왔죠. 그리고 지금 여기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알래스카 가스전에 대해서 채굴권을 100만 톤을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일단은 에너지 자립이라는 면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가스 가격이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MMBTU라고 합니다. 그 단위에서 원래 10달러 하던 가스 가격이 지금 영국 쪽이나 그 다음에 아시아 쪽의 가스 가격이 20에서 30달러로 올랐어요. 거의 2배 내지 3배를 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비싸서 채산성이 없다라고 얘기하던 이 가스전의 가스가 지금은 수익성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일단은 중동에 의존을 안 해도 되니까 사실은 땅 짓고 헤엄치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걸 갖다가 지금 개발을 해서 뽑아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이 역시 좀 그 걸림돌이긴 하지만은 포스코 인터는 그동안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1단계 사업은 참여가 돼서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는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중동 전쟁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얀마 그리고 호주 여기에도 가스전이 있습니다. 가스 생산 가능에다가 LNG 터미널도 또 지금 건설 중입니다. 광양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요인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32조 원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1조 1천억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좀 더 성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가스전이 역시 제일 성장을 크게 만들어줄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돈은 어디서 버냐 하면은 팜유, 이거는 인도네시아죠. 이게 이제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팜유 농장, 그 다음에 또 가스전, 네, 뭐 이런 것들이 역시 큰 그 수익원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중동 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자원을 선점하는 자가 미래 시장을 선점한다 이런 논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스가 결국은 뭐 반도체 필수적인 헬륨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요소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요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자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결국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 봐야 될 종목인데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주가가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조금씩 이런 식으로 올라서고 있는 게 보여지죠. 돌파를 자꾸 하려고 지금 들썩들썩해요, 여기서.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제 판단에는 이 종목은 최소한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대 수준, 박스권 하단 지점을 노리는 게 맞다. 전체적으로 박스권 진행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밍을 노려가시는 게 맞겠고, 가격적으로는 75,000원 이하 이 정도를 노리시는 게 좋겠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종목이 많아요. 뭐 이것저것 거래를 하다 보니까 뭐 종목 살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SK 오션 플랜트도 내려오면 더 사겠다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까지도 얘기를 하면은 사실 뭐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압박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도 그냥 하나의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너무 내가 이 종목에 몰빵을 쳐가지고 이것만 진짜 여기서 내가 뼈를 묻고 이걸 크게 벌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내가 맞는 투자 환경에서 딱 마침 그 종목이 내려와 주면은 그걸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막 이 종목에 집착해서 이것만 거래할 거야 이거보다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없을 때는 패스하기도 하고, 현금이 있을 때는 때마침 그 종목이 딱 내려와 주면은 산다. 이런 식으로 예비 후보들을 여러 개 두고 거기서 투자를 방향을 결정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뭐 계속 시소 시장이잖아요. 뭐 급락했다 급등했다가 계속 이 상황이고, 오를 때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오르고 내릴 때는 다 같이 내려버리고 원유 관련해서만 오르고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시장 하에서 내가 막 무리하게 대응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조건에 맞춰서 내려와 주는 종목들은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무조건 기업 좋은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런 거를 거래하고, 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단기간에 막 뭐 6개월 사이에 2배, 3배, 뭐 6배, 7배 뭐 이렇게 오른 거는 패스해 버리고,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노리는 대응을 가시다 보면은 그 와중에 잭팟이 하나 터지는 거고, 또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이 터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꼭 거래 안 한다고 해서 뭐 이 종목은 쓸모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머릿속에 이런 이슈도 있고 이런 자리가 오면은 내가 또 때마침 그때 돈이 있으면은 그때 요걸 투자해야지, 요렇게 좀 방향을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최근에 회원 전용으로 말씀드린 게 GS 글로벌도 있고, 그 다음에 넥스틸 오늘 새로 말씀드리고 있고, 또 포스코 인터도 이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뭐 LIG X1이든 LNF든 S&T 에너지든 또 뭐가 청산이 되면은 그걸로 또 교체를 한다, 뭐 이렇게 좀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언뜻 생각하면은 사실 지금 박스권 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타를 쳐야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단타 치는 거는 오히려 더 꼬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이 패턴이 착 엇박자가 안 나고 잘 맞으면은 진짜 돈이 괜찮게 벌릴 수 있는데, 재수 없어서 엇박자 나버려 가지고 샀는데 더 내려버리고 팔았는데 더 올라버리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버릴 수 있으면 이게 진짜 꼬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좋은 종목을 내릴 때 사고 오를 때 들고 간다, 이렇게 가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그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브리핑을 좀 자세하게 했고요. 이거는 관련주가 이제 가스하고 석유 수송관이라는 거, 그리고 기업 자체는 뭐 깔끔하게 좋다, 이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체적인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린 가격을 참조하시되 제가 또 가격 나오면은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까지